안녕하세요. 오늘은 복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복귀 이제 원하시는 분들 이제 댓글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방랑허사가님이 물론 유튜브 링크를 올려주시긴 했지만 복귀를 원하셔서 복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유튜브 링크 말고 그냥 댓글 주시거나 아니면 타이젠 쪽지 주셔서 이제 기보를 이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링크는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해서. 네, 그러면 일단 방랑호 작가님이 이제 100입니다. 100으로 이제 두신 바둑을 이제 복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두 칸 굳힘 정말 AI 등장 이후로 아주 자주 나오는 모양이죠.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한 수죠. 입구자를 붙이고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왔을 때 입구자로 붙여서 상대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하는 수는 웬만하면 좋지 않아요. 웬만하면 좋지 않다. 그래서 좀 이상한 수입니다. 물론 방랑호 작가님은 이제 100번이시니까 물론 이제 100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서로의 잘못을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러면은 지금 흑이 후수를 뽑은 꼴이죠. 백도를 위로 뻗게 해줘서 이렇게 빠지는 귀를 좀 지키려는 소극적인 수법이죠. 굉장히 지금 초반에 큰 곳이 너무 널린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바에는 차라리 이 상면에서 뭐 아래로 한 칸을 띄거나 최소한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의 머리를 위로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의 가치보단 위쪽의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이상했다. 붙인 수도 이상했지만 빠진 수도 이상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랑허 작가님이 이걸 막아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면 물론 그러니까 흑도 이상하고 백도 이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장단이 맞춰졌어요. 지금 여기는 아직 뭐 물론 백의 진영이긴 하지만 아직 뭐 막았다고 해서 다 백집이 아니에요. 뭐 흙이 들어오거나 한다면은 뭐 전혀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이상했다. 지금 이렇게 2선을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갈라친다든지 뭐 이쪽이나 이쪽 걸친다든지 아니면 여기 굳힘도 있죠. 만약에 이쪽을 두고 싶더라도 이렇게 날일자나 눈목자로 이렇게 굳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보다는 좀 귀를 중시했어야 한다. 근데 이게 손 따라 둔 수죠.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흑이 갑자기 두 칸을 벌렸어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쪽에 흑돌이 약한가요? 아니죠. 약하지 않죠. 약하지 않은데 소극적으로 뒀죠. 두 칸을 벌렸습니다. 흔히 두 칸을 벌릴 때는 이제 내 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두 칸을 벌리곤 하는데 너무 지금 안정을 취할 때가 아니죠. 너무 이제 좁다. 너무 좁게 소극적으로 두었다. 굉장히 이상한 수죠. 차라리 뭐 걸치거나 이쪽을 걸치거나 최소 이쪽을 둔다면 화점이나 화점 아래쪽이나 이쪽으로
아니면 여기를 굳히거나 이쪽을 굳히거나 했어야 한다. 역시나 굉장히 이상하다. 백은 이쪽을 두었습니다. 이건 그나마 괜찮죠. 이 돌도 벌려가면서 이제 귀도 굳히는 괜찮은 수입니다. 또 요렇게 뒀어요. 또 이게 흔히 말하는 두 칸만 벌린다예요. 이게 사실 뭐 낮게 두나 높게 두나 높게 두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낮게 둔 것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쪽을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넓은 곳, 여기 넓은 곳, 이렇게 넓은 곳을 놔두고 또 굉장히 이제 단단하지만 너무 단단하면 중복입니다. 중복. 그래서 좀 의미 없는 방향착오를 일으켰다. 이수로는 뭐 걸친다든지 갈라친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벌린다든지 했어야 한다. 이상했습니다. 이수도. 그래서 3-3을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제가 이따가 다시 드릴 텐데, 자, 3-3을 들어온 건 이제 귀를 좀 더 중시하겠다는 의미예요. 실리를 좀 중시하겠다. 뭐 이수로는 이렇게 걸칠 수도 있겠죠. 걸칠 수도 있는데 이제 3-3을 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3-3을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3-3을 이렇게 파고 이제 선수로 선수를 뽑게 되었죠. 근데 너무 이제 흑돌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다닥다닥. 그래서 좀 아쉽다. 그리고 이쪽을 두었는데 이쪽은 물론 좋은 자리는 맞아요. 좋은 자리는 맞다. 좋은 자리는 맞는데 뭐랄까, 여기가 굉장히 흙이 단단하거든요. 흙이 진짜 단단하게 두어왔으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제 이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귀가 크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굳힘이나 걸침보다 대세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대세점이 아니에요. 물론 굉장히 흙 모양이 커지고 백 모양도 커지는, 둘 다 커지는 수이긴 하지만 대세점이라고 하기엔 흙이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이 수를 두고 나서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뭐 굳힌다거나 이쪽 변을 선택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나쁜 수는 아니에요.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제가 바둑을 둘 때, 제 바둑을 둘 때 막 여기는 뺏겨선 안 되는 대세점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한 수의 가치는 있다. 다만 이쪽이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랬는데도 이제 흙이 여기를 이제 지키자고 이제 바둥바둥 하고 있죠. 굉장히 이상해요. 여기는 진짜 중복의 끝입니다. 이제 너무 중복이죠. 그냥 이렇게 늘어주고 있으면 돼요. 밀면 계속 늘어주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칸을 띄었어요. 이거 왜 띄었을까요? 그냥 감각으로 뛰셨을까요? 자, 이런 장면에서 좀 의미 없이 뛴 거예요, 이게. 의미 없이. 아니면 좀 마음이 급해서. 좀 굉장히 좀 단점이 많은 수죠. 다음에 흑이 호구를 탁 치니까 빠지자니 너무 이상하고,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단수를 맞아버리죠. 빵꾸가 뚫렸어요. 단번에. 안 그래도 흑은 여기가 좁아 터져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꼬투리를 잡게 해준 수입니다. 이 수로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 당연히 튼튼하게. 근데 이걸 한 칸 띄어서 여기를 호구를 당했죠. 막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당했어요. 자, 이었더니 이렇게 빵 하고 뚫린 거예요. 빵 뚫려버렸죠.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백이 좋은 바둑을 여기가 뚫림으로써, 그러니까 백은 흑이 키우고 싶은 곳을 그냥 공짜로 키우게 해준 거예요. 공짜로 여길 둬서. 이걸 늘었으면 커지지가 않죠. 이렇게 돼서 그냥 빵 하고 뚫리면서 이제 얘만 외로워졌습니다. 갑자기 곤마가 생겼어요. 그냥 흑이 막 뭔 짓을 한 게 아닌데 백이 스스로 곤마를 만든 꼴이죠. 엄청나게 이상한 수입니다. 그래서 좀 튼튼하게 두는 게 훨씬 좋았다. 이건 너무나 큰 이제 실수입니다. 이제 박랑호 작가님이 이제 좀 기력 향상을 원하신다면 이런 좀 무책임한 수는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길 빠졌는데 지금은 이 돌은 살릴 수가 없는 돌이에요. 패석입니다. 그냥 이렇게 젖혀서 나가면 밀어서 이걸 버리고 이쪽을 구축해 나가야 돼요. 다만 이제 미련이 남은 거죠. 아이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밀렸습니다. 사실 여기를 이제 밀렸을 때는 이제 바둑이 급격히 백이 나빠져요. 굉장히 급격히 나빠졌다. 이 돌이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죽은 돌이에요. 거의. 지금 이렇게 한 칸을 자세를 잡았는데 여기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쌍립을 섰는데 이게 사실상 죽은 돌입니다. 여길 두고 이제 좀 공격을 조금 많이 좀 촌스럽게 해서 좀 아쉬운데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런 장면에서 그냥 이 정도 씌우면 죽었습니다. 이 정도 씌우면 여기 안에서 온천지가 흑돌이잖아요.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죠. 여기 흑이 굉장히 단단하게 뒀다고. 중복 그 자체로 뒀다고. 중복 그 자체로 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백이 힘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흑돌이 단단한 곳에다가 이제 헤딩한 꼴이죠. 근데 흑은 밀었습니다. 근데 사실 밀어도 이게 사는 모양이 아니에요. 밀고 빠지고 한 칸으로 자세를 잡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실전처럼 이렇게 돼서 사실 거의 죽었어요.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웠으면은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죽었어요.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살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근데 이제 흑도 좀 이런 식의 공격을 하지 못하는 이제 기력대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려서 좀 이렇게 진행이 됐죠. 이렇게 진행이 돼선 살았어요. 그래서 좀 공격을 잘 못했다. 이건 근데 흑이 못 둬서 상대가 못 둬서 잘 처리된 거잖아요. 상대가 잘 뒀으면은 죽은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다음에도 여길 뒀는데
어 사실 좀 이제 아 이 저단진 혹은 좀 더 약한 이제 뭐 타이제임으로 치면은 뭐 1에서 3급 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공격하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잘 모르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대국자지만 어차피 뭐 큰 실력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흑이 지금 이렇게 공격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흑은 이렇게 된 어차피 이렇게 일단 나왔잖아요. 일단 이쪽은 터졌잖아요. 그럼 터진 곳은 일단 막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됐든 뭐 이렇게 됐든 일단 막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게 일단은 이제 나가는 길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죠. 나가는 길을 이제 막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좀 이런 식의 행마를 좀 잘 못하시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밀게 됐죠.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와중에 여기서도 이렇게 너무 이상하죠. 이 한 점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 점으로 이 안에서 두 집을 내고 사나 바깥으로 탈출해서 사나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깥을 막았어야 된다. 근데 이제 강랑화 작가님이 이제 잽싸게 이렇게 두셨죠. 근데 또 흑은 그냥 덤덤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흑이 잘못 둬서예요. 공격을 이때는 사실상 이제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일직선으로만 잡으러 갔다. 좀 크게 장문을 치거나 했어야 되는데 밀고 젖혀서 뭐 이때부터는 그냥 베개 동무대죠. 흑이 좀 뭘 하는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길 두긴 했는데 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어요. 흑이. 이때는 사실상 흑 세력에서 흑도를 다 잡고 살아버렸으니까 바둑이 끝났겠죠. 그래서 이제 안전 모드를 이제 취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악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셨는데 이거는 잘 두셨습니다. 이런 거 있기 전에도 이런 거 하나 끊어놔야죠. 끊어놓고 이어야 뭐 이렇게 두면은 이쪽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뭐 충몰이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 끊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냥 이으셨죠. 그래서 이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도 이제 수상전의 급소는 근데 수상전을 사실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리슬쩍 봐도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안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약한 기력대이시니까 수상전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손 빼도 됐다. 아니면은 수상전 할 거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만약에 수가 좀 쪼여져 있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수상전이 빨랐다.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그냥 뭐 조금 이런 수상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직은 없으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여기가 아닌가요?
찾았네요. 여길 두고 흙이 이으니까 백이 여길 뒀어요. 이거 왜 두신 거죠? 자, 이제 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두신 것 같은데 차라리 두실 거면 이렇게 두셔야죠. 요 귀에 대한 이제 살이 좀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둔다 해도 이 모양은 이렇게 두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거를 둔 게 거의 한 수 놀았다. 여기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백이 죽는 모양이 아닙니다. 뭐 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라면은 이렇게 둬야죠. 뭐 이쪽을 치중 오면은 이렇게 입구자 두면은 되잖아요. 이런 디테일한 수읽기가 좀 아쉽다. 거의 한 수 놀았죠. 그래서 흙이 이쪽을 뒀는데 이거 끊으셨죠? 이거 왜 끊었죠? 이거를 끊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이 전체 흙돌이 뭐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 한 수, 여기 한 수, 두 수나 줄게 됐죠. 의미가 없는 수입니다. 근데 실전에는 물론 흙이 이어줬는데 뭐 두 분 다 조금 약한 기력대이시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젖혀 이었죠. 이래서는 사실상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백 수 늘어진 패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세 수 이상 늘어지면 패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흙이 이것까지 이어줬습니다.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예 패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런 장면에서 만약에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수를 읽어보십시오. 하나, 둘, 뭐 셋, 넷, 뭐 몇 개인지 이런 거 수상전을 자꾸 읽어버릇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안 읽고 계속 단수가 되기 전까지 불안해서 둔다면은 진짜 언제 따라잡힐지 모르는 상황이 와요. 이게 분명히 저단진 분들은 꼭 이거를 이 당장 잡은 거에 대해서 이제 혹해서 단수가 되기 거의 직전까지 수를 메꾸십니다. 자기가 한 4-5수 앞섬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습관이 되면은 기력은 절대 향상되지 않아요. 왜냐? 수를 안 읽어 버릇하는 습관이 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점 이제 좀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처리가 됐죠. 여기서도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아니 다음 한 수 두면 단수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로가 마찬가지죠. 서로가 수를 안 읽는 습관이 되어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습관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저는 지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력이 이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너무 왜 이렇게 훈계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런 습관이 그러니까 다른 걸로 바둑이 느는 게 아니에요. 바둑이 막 엄청난 막 대단한 기보를 보고 대단한 문제를 풀고 이래서 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제 의미 있는 수를 두고 수를 읽어 버릇하고 그게 바둑이 느는 거예요. 다른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백이 손을 뺀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너무 확실해져서 지기 전에 하셔야 된다. 지금 너무 확실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낮게 가야 된다. 왜냐?
흙이 철벽이잖아요. 철벽일 때는 가급적 견실하게 한 칸으로 둔 건 이제 좀 역시나 좀 기분에 치우친 수죠. 사실 이렇게 오면은 이거 또 이렇게 물러서야 돼요. 뭐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면 날일자 고치는 데서 다가왔는데 이렇게 둔 꼴이죠. 굉장히 이상하죠. 차라리 이렇게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라도 견실하게 둘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아쉽다. 이게 바둑을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꼭 생각해 두실 게, 이긴 바둑도 복귀를 할 때 이런 작은 부분도 좀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때 한 칸 굳혔는데 한 칸 굳힘과 날일자 굳힘 어떤 게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런 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건 조금 더 안전하네. 이건 조금 중앙을 보지만 지금 흙이 두텁네. 다가오니까 뭔가 기분 나빠서 지키게 되네. 이걸 자꾸 의식을 자꾸 하셔야 그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그 감각이 이제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가급적 이런 것도 집을 세어 보셔야 됩니다. 이 형세 판단 이거 자꾸 눌러버릇 하시면 안 돼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형세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눌러보는 게 뭐랄까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신뢰하시면은 물론 뭐 나는 뭐 한 타이제만 한 1단 아니면 3단 뭐 요 정도, 뭐 그 이상 갈 마음도 없어, 이러면 진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훨씬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잖아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 눌러버려 그런 귀찮은 짓을 자꾸 해야 돼요. 수를 읽는 것도, 형세 판단을 해보는 것도, 그런 귀찮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능수능란해지면 세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귀찮기 때문에 안 하게 돼서 이제 기력 향상이 어려운 겁니다. 귀찮은 일 반복하기. 그래서 이렇게 왔죠. 이것도 그냥 상대 대국자도 귀찮은 거예요. 지금 나 이거 다 죽었으니까 어차피 졌네. 그냥 적당히 두다가 뭐 상대가 얻어 걸리면은 이기고 아니면 지고 그냥 지는 겁니다. 조금만 이제 차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백은 뭐 그냥 계속 머리 쫑쫑쫑쫑쫑쫑 나가주는 거죠. 지금 뭐 이거 죽었으니까 안전하게 두텁게 잘 두셨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두셨는데 뭐 이렇게 둘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런 걸 둘 때도 내가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다양하게 둘 수 있잖아요. 감각으로 두지 마시고 좀 어떠한 이유로 뭐 이렇게 두면은 내가 귀보다 좀 변을 중시했어 라든지 세 칸을 가면 들어오는 게 조금 기분이 나빴어 라든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이유 있는 수를 두시길 이제 바랍니다. 뭐 이 이후는 이제 상대 대구자가 막 이런 식으로 붙이고 뒀는데 이 이후의 수수는 조금 의미가 없고 하나 조금 의미가 있는 수가 있네요. 하나 이거 다 이상하죠. 너무 중앙을 떼거지로 막으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제 여길 두고 이쪽을 두고 뭐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난데 사실 이거는 이제 치중하면은 죽습니다. 이 모양은 이으면 막아서 젖히면
빠져서 이쪽을 젖혀봐야 지금은 여길 이제 젖히죠. 이쪽은 뭐 나가봐야 집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뭐 기분 나쁘셔서 그냥 많이 이기셨으니까 패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패감 쓰고 받고 때리고 그냥 이렇게 살려주셨죠. 뭐 지금부터는 그냥 이거 잡으셔서 그냥 이제 안전 이런 식으로 두신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은, 그러니까 이겼을 때 좀 더 치열하게 자꾸 두려고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 너무 크게 살았죠. 바둑이 이 정도가 됐으니 망정이죠. 이 정도가 아니었으면은 역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역전 당해서 지면은 또 이제 지고 나서 다 이긴 바둑 졌네 이런 얘기 이제 숱하게 봐왔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가왔는데 이걸 붙이고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여길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두신 거죠. 근데 이럴 때도 항상 그러니까 손이 툭 나가지 말고, 이거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이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하게 되면 이런 수가 이제 굉장히 창피합니다. 와, 내가 이런 수를 뒀다고?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와, 이 바둑은 이겼으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면은 안 돼요. 항상. 최소 한 칸은 띄었어야지. 뭐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와, 내가 여길 뒀어. 창피하다. 이건 이겼지만 창피하다. 이런 식의 이제 복귀가 돼야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씩 발전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수를 이제 주의하시라고 말을 이제 올립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복귀를 이제 요청에 의한 복귀를 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이제 기력이 강하신 분들은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기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제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 나도 저러는데?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좀 습관을 우리 다 같이 좀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최근에 이번에도 사실 저번에도 한 분이 이제 승단하셨다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저 때문에 뭐 승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뭐 저 때문이겠습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열심히 이제 두셔서 승단하신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솜사탕님이 승단을 저 때문에 이제 또 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되게 굉장히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좀 기력 향상을 좀 도와드리면 굉장히 보람차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력 향상에 대한 최대한 팁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습관을 자꾸 버리려고 하자. 진짜로 악습관을 자꾸 하나씩 버리다 보면 바둑은 무조건 세집니다. 무조건. 자, 그리고 아무튼 허석관님의 이제 복귀는 여기까지 하고, 자, 어제 바둑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제가 댓글로 대답을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와서 제가 오늘 복귀를 하면 조금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를 걸치는 것과 3-3을 파는 것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제일 기본적인 차이는 3-3은 이제 좀 더 귀를
이제 파는 수죠. 귀를 좀 더 신경 쓰는 수라고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귀를 확실히 파는, 물론 뭐 여기서도 이제 백이 이렇게 젖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귀를 백이 차지하게끔 빵 때림을 주고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맨 처음 들어가는 의도 자체는 귀를 좀 더 중시한 수다. 이 수는 좀 변을 좀 더 중시한 수다.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가 왜 댓글로, 사실 댓글로는 그냥 삼삼은 귀를 더 중시한 수고요, 이제 걸친 거는 변을 더 중시한 수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운 부분이냐면 귀를 더 중시한 수임에도 불구하고 백이 다시 귀를 차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을 더 중시한 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귀를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이런 식으로 역으로 백이 변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 아주 옛날 정석이죠. 뭐 이거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빠지라고도 하는데 뭐 그냥 옛날 정석으로 갖다 치고, 오히려 귀를 흙을 주고 변과 중앙을 백이 차지하는, 이 예전에는 이렇게 둔 바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수 자체는 이 귀를 중시하는 것과 변을 중시하는 것의 차이예요. 수 자체는. 다만 이후의 변화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예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변을 중시하게 된 거고, 오히려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 변을 중시한 게 아니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도 삼삼도 귀를 중시했지만 귀는 백차지가 됐죠. 그러면 흙은 변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된 거죠. 변신을.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차이와 이 차이는 무언가요? 라고 이 단순하게 대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랬을 때 내가 가장 기분 나쁜 상대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 난 이게 제일 기분이 나빠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백이 귀를 좀 차지하고 흙이 변을 차지한 거겠죠. 그 변화와 내가 이 수를 두었을 때, 삼삼을 두었을 때 내가 가장 기분 나쁜 게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인지 아니면 이거인지, 어떤 게 나에게 가장 기분이 나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같은 귀를 차지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백이 귀를 차지했죠. 이 모양, 이 흙의 모양, 이러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여길 뒀다고 치죠. 보통 여길 두진 않겠지만 그냥 제일 알기 쉽게 여길 뒀습니다. 이 모양과 자, 이 모양, 이 두 개의 모양이 내가 어떤 모양을 더 원하는지를 또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거는 내가 빵 때려져 있어서 벌린 모양이라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양이고, 이건 좀 살아있진 않죠. 대신에 아까는 백이 귀가 완벽한 집인데 이거는 삼삼 파는 맛이 있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서 그 장단점을 내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둘 수도, 제가 이렇게 둘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귀를 파낸 모양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귀를 파낸 모양이 뭐가 더 마음에 드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모양보다는 당연히 걸쳐져 있는 게 더 낫겠죠. 저는 이 모양이 흙이 훨씬 귀를 잘 팠다고 생각해서 걸친 거예요. 그래서 백으로서 협공을 좀 했을 때 내가 더 좋은 모양. 이거는 이쪽으로 벌려가면 아까 전에 3-3 파서 한 점을 따낸 모양보다는 조금 아쉽지만 이쪽이 이제 얘가 다가오면 이쪽으로 이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선수를 뽑고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이런 쪽을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계산이 된 거예요. 포석 계산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자, 이런 이 포석에서의 사실 생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는 암튼 이쪽으로 흑돌이 오면 백돌이 여기를 보강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이 모양,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뒀을 때 내가 3-3을 판 것보다 더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렇게는 아마 백이 두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점,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포석 때는 굉장히 이 시간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이게 하다 보면 종종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엄청난 이런 이 변화는 그냥 뭐 1초 뭐 이런 느낌이에요. 1초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장면들이 이제 고속으로 바뀌죠. 자, 오늘은 이제 복귀에 이어 이제 궁금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국을 하지는 않아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본인의 바둑 복귀 받고 싶다 하시면 역시나 댓글이나 타이젠 쪽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이제 실력 향상을 좀 하는 방법을 좀 골똘히 생각해 본 이제 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좀 영상이 짧게 끝날 때는 제가 뭐 좀 기력별로 아니면은 좀 원하시는 저 뭐 원해요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기력에 맞춰서 조금 사활 문제를 좀 올려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적절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